안녕하세요. 세상의 직업을 까고 가서 속살을 보여주는 아는 직업 모르는 이야기. 들어본 직업 못 들어본 이야기 직업의 속살의 진행자인 소설가 최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화하러 왔다가 잘 듣고 가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하도 듣고만 있어서 합성이라는 이런 말도 자꾸 듣게 되는데요. 실존 인물로서 오늘은 질문을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공기관의 홍보 담당자를 모셨습니다. 어떤 기관이요? 근데 이게 이름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네, 식품의 산업의 클러스터 그리고 이제 진흥원. 그러니까 상당히 좀 법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좀 뭔가 차고 깨끗하고 맛있는 보랏빛 라벤더 꽃의 느낌이 나는 음료 뭐 이런 느낌으로 넣고 싶은 이름을 다 넣은 느낌인데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식품의 산업의 클러스터의 진흥원. 어쩌다가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거죠? 저도 사실은 너무 길어서 당황스러운데 그냥 줄여서 식품진흥원이라고 좀 불러주시면. 식품진흥원? 네, 딱 그렇게 좋은 방법이니까. 네. 저희가 기관이 공공기관 중에 가장 긴 편에 속하거든요. 듣다 보면 이게 헷갈리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칭으로 식품진흥원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외웠거든요. 네. 다 외우고 나니까 보람이 느껴집니다. 어떤 면에서? 이걸 내가 다 외웠다. 단지 그건가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렇게 끊으시면 어때요? 그나저나 네. 오늘 우리가 게스트를 모셔놓고 맞아요. 자기 소개할 시간도 안 드렸네요. 자기소개와 이 기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직업의 속살 청취자 여러분,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의 홍보 담당자 변세광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약간 팀장님도 지금 기관 이름 틀릴까봐 이게 저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 빨리 이거를 부르면 헷갈립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라고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 이렇게 한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네요. 아웃사이더의 랩보다 귀에 더 쏙쏙 박히네요. 거기서 이제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이름이 길면 이름 단어마다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홍보하는 역할인데 어쨌든 기관이 하는 일 자체가 제가 식품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하려면 고객들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에게 여기 오시면 되게 많은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 지원받은 성과들을 또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좀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어려운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식품 산업이 뭐다라는 것부터 사실은 생각할 때는 먹는 순간에는 저희가 식품이 뭔지 아는데 사실 뭐 어떻게 산업화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는 경우도 많고요. 막상 와서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과 여러 가지 뭐 수직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맛있는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다 원료가 이게 수박 같은 경우 수박에서 시작되고 이 차 같은 경우 녹차에서 시작되고 뭐 버섯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원료에서부터 이것들을 제조하고 포장하고 그다음 유통하는 단계까지를 보통 식품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식품 산업 과정에 있어서 이 상품화하는 것들을 좀 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식품 산업, 그러니까 식품 회사들이죠. 식품 회사들을 지원해 주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뭐 현금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땅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을 대신해 준다든지 아니면 식품 메뉴를 개발한다는 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보통 저희가 식품 기업이라고 하면은 C 기업 그다음에 농모 기업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큰 기업들은 식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장비라든지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그런 전문 시설들이나 장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2개의 시설을 좀 갖춰놓고 시제품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성을 분석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두고 기업들이 와서 장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요새 파운드리가 반도체가 제일 핫하잖아요. 예. 식품 파운드리 지원하시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요. 식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마다 사실 다 과학적인 분석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안전해야 되잖아요. 맛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잘
그 유통이 되려면 또 저렴하기도 하고 예, 그래야 돼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게 일반 작은 기업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준 저희가 옆에서 좀 같이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것이군요. 듣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롯데나 네. 뭐 CJ나 오뚜기, 뭐 혜태 뭐 이런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뭐 연구원도 있고 마케팅 전문가도 있고 뭐 법률 전문가도 있고 모든 문제를 기업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예컨대 이 콤부차 굉장히 맛있어요. 저희 이거 먹어봤거든요. 저도 맛있더라고요. 많이 사 먹었는데 이 작은 회사잖아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뭔가 기업들의 각자의 강점은 있는데 예컨대 이 회사는 콤부차 제품은 굉장히 맛있게 잘 만드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모른다. 예. 또 어떤 회사는 마케팅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잘 모르겠다.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코치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아껴주고 후원해주고 보살펴주고, 예, 서포트해주는 그런 일을 종합적으로 해줄. 작가님 저보다 더 잘 홍보를 잘 그래서 지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지능. 그렇죠. 지능 들어보니까 이 기업들이 다 골목 식당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기관이 백종원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골목식당 좋아하는데 어쨌든 저희 기관에 클러스터라는 이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춘천에 가도 춘천 닭갈비 골목이 있고 어디 가면 어떤 무슨 수제 구두 골목이 있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같이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치한 곳이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라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또 서로 부족한 것들을 해결해주고 서로 같이 연구하고 자극도 되고 도움도 예, 되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좀 좋은 산업단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 기관에서 하는 일 중에서 되게 좀 눈에 띄었던 게 소스를 산업화한다. 사실 그 소스 발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소스라는 것을 산업화하고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영상으로도 많이 제작이 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좀 신선하기도 하고 재밌어 보이기도 했어요. 약간 옛날 사람이라서 이건 며느리도 몰라 뭐 이런 영상 봤던 기억이 나서 양념 비법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하려고 하지 않은 건데 이게 어떻게 산업화 시킬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추장, 된장, 뭐 간장, 뭐 마요네즈, 케찹 이런 기본적인 소스가 머릿속에 계시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안 먹잖아요. 대부분 밖에서 사 먹거나 간편식을 먹거나 그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뭐 이렇게 배달을 시켜 먹거나 그런 이제 식문화들이 바뀌다 보니까 식품 회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소스를 좀 개발하려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동안에 이런 소스를 지원해주는 어떤 센터나 기관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스 산업화 센터라는 어떤 시설을 좀 갖추고 한 2,800가지 소스 레시피들도 좀 공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업체에 필요한 소스도 같이 레시피를 만들고 또 일반 사람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시제품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 상품화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스에 대한 소스가 2,800여 가지요. 야, 신기하고 소스를 소스화한다. 그 식품의 반도체라고 볼 수 품의 반도체인 소스를 예. 소스의 비법을 2,800개 그렇죠. 가지고 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레시피인데 그거를 뭐 그대로 뭐 상품하는 거 아니라 그것들 또 조합해서 기업에 맞는 또 제품화를 또 시켜드리는 게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스 같은 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트렌드가 똑같은 소스인데도 크게 변화를 하고 뭐 당도 변화, 점도 변화 뭐 이런 게 크게 변한다고 얘기를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지나가다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스 같은 게 사실은 식품 같은 것들이 특허를 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게 얘는 코카콜라도 특허가 안 돼 있잖아요. 예, 공개되면 따라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어려운 산업화에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특히 이제 식당이나 비선호 부위 보통 이제 뒷자리 같은 안 팔리는 이런 재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업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스가 하나가 좀 이렇게 같이 개발해서 상품화가 돼줘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질 수도 있는 부위들인데 소스를 통해 갖고 갈비 소스를 같이 저희가 지원해드려서 그것들을 집에서 간편하게 이렇게 익혀서 먹을 수 있게 뭐 지원한다든지 요새 뭐 마트 가보시면 이렇게 매운탕거리 이렇게 팔잖아요. 모아서 그게 밀키트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끓여서 먹기만 하겠는데 그 핵심 비법이 이제 소스. 그냥 소스를 재료에다 넣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부어서 끓이기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선호 부위 같은 것들은 사실 많이 버려질 텐데 소스 산업화 과정을 통해 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제품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탁월한 공을 세우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농업에서 생산된 1차 생산물들이 그냥 팔면 사실은 부가가치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라든지
어떤 상품화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주고 그것들을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먹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식품 산업 저희가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이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농업산업국가, 좀 식품산업국가 중에 우수한 국가의 모델이 있어서 파악을 하고서는 적용을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 식품 클러스터, 국가식품 클러스터라는 이 사업이 시작된 계기가 2008년도에 한미 FTA 하면서 농업의 위기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시장 개방이 되고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업 생산물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식품화를 해서 좀 더 고부가가치로 팔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 선진국들은 식품 단지들이 모여있는 클러스터 형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해보자. 그런 선진국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생겨난 이런 단지고요. 저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빨리 시작해보자. 그리고 빨리 선진국을 따라잡아서 K푸드가 다시 외국으로 이렇게 수출될 수 있게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정책으로. 굉장히 좋은 취지네요. 우리 농산품을 살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클러스터. 네, 제가 너무 말을 어렵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원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아마 장단점 파악들도 많이 하실 거라고 보이고 또 이제 어떤 점에 있어서 이 기업들을 주목해야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나라 식품 기업이면 누구나 이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요. 식품 기업이라고 한다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아이디어랑 좋은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이제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신 이제 중소기업들이 오시면 확실히 지원을 잘 받으시고 저희를 잘 활용하시면 이런 앞에 다양한 제품들도 생산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태라도, 기술이 부족한 상태라도 이곳에 오면 훌륭한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팀장님,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때 이 소설가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진지하게 지금 그냥 이거 팀장님 만나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진지하게 제가 그 맥주 브루어의 삶을 살아볼까 고민을 했어요. 개인 양조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경우에 클러스터 진흥원에 사업개혁 계획서를 내면 검토해 보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청년식품 창업 랩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와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실 창업하려면 힘들잖아요. 장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뭐 집에서 맥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3개월간 무상으로 저희 시설 장비를 쓰고 공간도 저희가 지원해드립니다. 거기서 일단 시제품을 만들면 저희가 임대용 공장이 또 있습니다. 식품 벤처센터로 임대용 공장인데 거기서 뭐 작게는 뭐 20평, 크게는 100평, 100평까지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더 잘 되면 이 클러스터 산업단지 안에 땅을 사서 또 이제 공장을 짓고. 그러면 땅을 살 때는 좀 싸게 분양을 해주시는 건가요? 땅값을- 일반 시세보다? 그게 뭐 저희가 저렴하게 분양은 하는데요. 평당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50만 원이요? 평당 50만 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본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그래도 아이디어가 나오고 제품화가 되면 작게 임대형 공장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게 공간을 드리고 거기서 좀 잘 되면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공장. 산업단지 안에 있는 땅을 사셔서 공장을 질 수 있게 여러 가지 또 지원과 혜택을 드리고 있다. 저는 심하게 흔들리네요. 한때 맥주 덕후로서 아니 잘만 하면 땅 한 평을 50만 원에 팔 수 있게 해준다니까. 아니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디어 있죠. 예, 제가 좋아하는 뭐 파인애플 맥주라든지, 예, 뭐 수박 맥주 캘리포니아에서 나오긴 하지만 인디카라는 회사가 만들지만 저도 만들 수 있거든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이 뭔가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서 도전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뭐 실패하다가 좀 잘 안 되면 좀 다른 기업에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하나의 클러스터가 그런 식품의 좀 실리콘밸리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IT는 판교가 책임지고 우리나라 식품 산업은 익산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 덕분에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게 이게 바움인데 독일식 빵인데 예전에는 없던 독일식 빵 바움, 그다음 우리나라의 꼼부차,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초창기 꼼부차 상품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꼼부차를 수입한 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없었어요. 결국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다양해지고 결국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식탁이 풍성해진다.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땅까지 빌려주잖아요. 공장도 공장도 지어라, 회사도 지어라. 그 땅이 70만 평. 그 70만 평이 엄청 넓잖아요. 그쵸. 여의도의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 업무를 하면서 물론 뭐 전화도 하시고 이메일도 하시겠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이거 너무 넓어서 발생하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습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매년 드론 영상을 좀 찍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가 2014년도에 이제 첫 삽을 뜨고 17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이제 1년마다 찍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텅텅 비어가지고 조금 좀 찼으면 좋겠다 했는데 매년 이제 기업들이 20, 30개씩 이제 들어와서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되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점점 차고 자꾸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이 제품들이 또 수출도 하는 기업들도 요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합니다. 예. 되게 멋있는 일을 만들어서 되게 선명하게 잘 추진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